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1일 여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 8시입니다. 저희 방송을 해외에서도 북한에서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북한에서 몰래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의 파도가 언젠가는 평양을 휩쓸게 될 것입니다. 마침 오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그 뒤에 대통령으로 불렸습니다. 이 돌아가셨습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악의 제국 소련과 동구 공산권을 무너뜨린 분입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가 의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그라스노트 개방 정책을 펴가지고 소련을 다시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누적된 그 악의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하여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으므로 고르바초프는 성공했습니다. 즉 실패함으로써 냉전을 종식시키고 소련을 무너뜨렸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은인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소련이 참석하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김일성의 만류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을 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소수교, 한국과 소련 수교를 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노태우 대통령은 2년 뒤 1992년에 중국과 수교를 함으로써 한국의 새로운 활로를 찾은 그 계기를 제공한 분이 바로 고르바초프였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참 비정합니다. 세계가 감사해야 할 고르바초프도 러시아 사람들로부터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짓 신세가 되었다 하는 그 원한에 사무친 러시아 사람들이 고르바초프가 그 뒤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은 지지율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고르바초프를 굵게 기록할 것입니다. 고르바초프는 무엇보다도 그 악의 제국에서 출세했지만은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사람이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1985년에 가장 젊은 나이에 50대에 서기장이 되니까 이 체제를 개혁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문제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과 문제의식 가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여론과 부딪힙니다. 권력과 부딪힙니다. 그러나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은 순응합니다. 조용하게 삽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거취를 놓고 온 나라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그 내분을 지켜보고 있는데, 적어도 이준석 대표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래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의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왜 대통령 부하 행세를 하느냐. 대통령 측근 윤핵관은 후퇴해야 한다.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내 민주화를 이루어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권성동, 장제원입니까? 뭐 이런 분들로부터 저는 당을 바꾸고 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한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개혁 의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 바른 소리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사이 이준석 대표를 매도하는 사람과 이준석 대표를 편드는 사람으로 쫙 갈려져 있는데, 이준석을 변호하는 사람 쪽에 선 사람들이 그 면면들을 보면은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준석 변호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이준석을 비판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저는 사가지 없다, 보르장물이 없다, 그 이외에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확인도 되지 않는 상납 정도죠. 왜 이럴까요? 여기서 문제의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준석을 편들고,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이준석을 매도한다? 대충 저는 이렇게 한번 구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준석을 편든다고 그럴까요? 편든다기보다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준석을 변호하는 사람들 쪽에 선 사람들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하태경 의원, 이은주 전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부산에서 5선 조경태 의원이 생각납니다. 조경태 의원은 원래 이분이 민주당 출신인데 그 어려운 부산에서 3선을 했죠, 아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으로 와 있는 분인데, 이분은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5선이라고 하니까 60대 70대 되시는 줄 아는데 이분도 50대입니다 이분도 젊은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선거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이 올곧은 이야기를 해서 민주당 세력 사이에서는 견디지 못하고 국민의힘으로 와서도 바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미스터 바른 소리, 미스터 선소리 좀 되는 사람인데, 이분이 어제 K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당헌을 개정해 가지고 기어코 이준석을 몰아내겠다라고 결의를 한 데 대해서 젊은 정치인을 내쫓기 위한 아주 비겁한 술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말이 참 아픕니다. 젊은 정치인을 내쫓기 위한 아주 비겁한 술수, 개혁 의지가 있는, 문제의식이 있는 젊은 정치인을 내쫓기 위한 노인들의 아주 비겁한 술수, 기득권 세력의 비겁한 술수, 이런 식으로도 바꿔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정치인을 내쫓기 위한 아주 비겁한 술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은 사태 수습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원인 제공자인 원내대표는 그대로 있고, 또 법원에서는 비대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가처분 인용을 했지 않나. 그런데 그걸 또 당헌을 고쳐 가지고 무리수를 두른 느낌이다. 그런 의총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국민이 어느 국민인가? 요즘 코미디 빅리그라는 프로를 즐겨 보는데, 그 프로보다 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을 했네요. 이른바 윤핵관들이 비대위를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경태 의원은 비대위에 꿀을 발라 놓았는지 왜 비대위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오히려 당에서 더 좋아해야 할 텐데 계속 비상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자,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면 그 비상이 뭐냐는 겁니다. 적어도 여당입니다. 여당에서 비상상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지역에서 폭동이 나가지고 이게 정권이 흔들린다, 아니 나라가 흔들린다, 이 정도 돼야 여당은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 내분으로 완전히 당의 기능이 정지되어 버렸다, 뭐 이 정도 돼야죠. 그런데 비상상황이, 법원의 판단은 이준석을 내쫓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그 논리적 근거가
비상상황이라는 건데 들여다보니까 비상상황이 아니다. 비상상황이 아닌 것을 비상상황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거기 최고위원들을 사퇴시키고 사퇴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또 회의를 하더라. 이걸 보니까 비상상황이 없는데 비상상황을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 이것은 헌법과 정당법에 위반된다 하는 게 지난주에 있었던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또 어제 당헌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 당헌 개정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경우가 비상상황이냐를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출되는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그만두면은 그게 비상상황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국민의힘 큰일 났습니다. 선출된 5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4명이 작당을 해 가지고 사표 내버리고 나가버리면 그게 비상상황이 돼 가지고 당대표를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비상상황이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 지금 최재형 의원은 이거 가처분 재판으로 가면은 또 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지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당헌 개정 또 할 겁니까? 미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조경태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비대위 추진은 국민과 당원을 절로 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제 KBS 라디오에 나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 과거와는 다르다. 정보가 다 개방돼 있어 가지고 어쩌면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 일반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을 수도 있다. 우리 국민의힘이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의 엄중함을 좀 잘 새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그분한테 좀 묻고 싶다. 왜 버티는지. 본인은 추석 전후로 해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데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나. 일주일 후에 사퇴하나 지금 사퇴하나 크게 달라지는 게 있나라고 했습니다. 의총에서 참 허망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결론이 나왔다. 현재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있겠나.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로 안 갑니다. 쉬운 길은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두면은 새 원내대표를 뽑고 그 사람이 지금 공석이 된 당대표 직무대행이 되는 거죠. 직무대행이 되어 가지고 전당대회 준비해서 몇 달 안으로 전당대회 열어 가지고 새 지도부를 구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뽑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재판으로 갈 이유도 없습니다. 왜 안 합니까?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한 것이든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이 약해 가지고 권성동한테 맡겨놓은 것이든지 어쨌든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팔아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 아닙니까? 근데 조경태 의원 말대로 공정과 상식은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 질질 끌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 수가 있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